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랜덤 값을 구해서 임의의 값을 구해서 0이면 유재석, 1이면 박명수까지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에피소드 1을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10,000명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10,000번을 똑같은 작업을 사실은 하면 되겠죠. 계속 물어보겠죠. 뭐 실질적인 상황에서도 명동에서 사람들한테 누구 좋아하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이렇게 10,000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 똑같은 작업. 자, 이제 그래서 반복과 똑같은 작업을 개수를 정해서, 그러니까 예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정해진 숫자를 반복한다. 이런 경우에는 for라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을 쓸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건 초기에 어떤 값.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필요한 값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이게 일반적인 루틴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시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초기값 0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i가 100, 우리가 10,000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0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10,000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지금 시작을 0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10,00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패턴이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i는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요 뒤에 문장을 10,000번 반복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할 내용을 자 브레이스로 이렇게 사줍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를 반복을 하겠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쓸 때 이렇게 쓰면은 보기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스트럭처라는 메뉴가 보이고요. 스트럭처에 보면 리인덴트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 리인덴트는 좀 소스가 내가 보기 싫다, 좀 보기 편하게 정렬을 해달라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겠다, 인덴트라는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포는 맨 끝에 있기 때문에 얘를 i를 기준으로, 지금 i는 여기에서 쓰이진 않았지만 10,000번이라는 루프를 돌릴 때 사용된 그냥 그 첨자, 우리 인덱스 값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구조를 보면 처음에 와서 어떤 임의의 값을 선택하고 그게 0이면 유재석이 이긴 거죠. 유재석을 프린트하고, 자,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여기서 직접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 위너만 해도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즘 유재석이니까,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유재석의 요 변수, 요 값을 카운트를 1 플러스 1 시켜주면 한 표를 받는 그러한 효과가 나겠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니까 yjs. 자, 우리가 그래서 yjs는 지금 갖고 있는 yjs 값에 플러스 1을 해라. 그러면 한 표를 얻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박명수가 만약 표를 받았으면 박명수의 표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박명수는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포가 10,000번의 루프를 돌고 나면 그 YJS나 PMS 박명수는 자기가 받은 득표수만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NS 로그는 여기 화면에, 이 화면에 계속 유재석 박명수를 쭉 찍어주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만 한 거를 우선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번을 수행을 합니다. 똑같이 실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10,000번이 수행이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10,000번이라는 숫자는 컴퓨터도 굉장히 똑같은 작업을 10,000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프로그램이 제가
우리가 지금 짤 때는 그냥 그 논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어떤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일단은 생략을 하고 진행은 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10,000번을 우리가 이름이 계속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했고요. 자, 이제 그래서 계속 찍히는 거는 너무 많이 찍히니까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마크를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10,000번을 수행을 하고 나면 그 각각이 가진 값들이 YJS와 PMS에 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번은 시간 관계상 너무 많으니까 10,000번이나 1,000번이나 뭐 똑같죠. 자, 그래서 일단 10번만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00번만 해볼까요? 100번만 하고 그럼 각각이 받은 그 득표수가 얼마인지를 한번 보는 그렇게까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보죠. 그래서 지금 자, 유재석 그를 선택한 분들이 몇 분인지, 자, 유재석 몇 표, 자, 이렇게 되는 개념이죠. 자, 이번에는 박명수 몇 표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의 개념이 다시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그 %d라는 우리가 기호를 하나만 썼었는데 지금은 2개죠.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할 값이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의 앞에 있는 값은 유재석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YJS 값이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박명수에 들어가는 값은 PMS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MS,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이 우리가 100명한테 투표를 해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100명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50 정확하게 반반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건 확률적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죠. 이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값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52 나왔고 48 나왔죠. 어쨌든 계속 실행을 해보면 유사한 어떤 결과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났네요. 61, 39. 자, 그래서 이게 랜덤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결과값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명동에서, 자, 그래서 뭐 1000명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컴퓨터한테 반복은 사실 일이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작업을 100번 하나, 1000번 하나 사실은 달라질 게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이 숫자만 늘려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1000명까지도 해봤고요. 그래서 또 10,000명,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숫자만 늘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는 반복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10,000명한테 물어보면 5,037명은 유재석을 선택하고 박명수는 4,963명이 선택했다. 어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돌려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재미있는 어떤 포문과 그다음에 랜덤 값, 랜덤이 들어가면서 이제부터는 더 이제 흥미진진한 다이나믹한 다양한 그러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마음대로 펴서 프로그래밍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랜덤 쓰는 방법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